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힘이 없는 평화는 가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축하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축구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벌리를 상대로 단독 드리블로 6명의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70m를 10초 만에 페널티 박스까지 질주하여 골인을 성공시켰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의 주전 선수로 지금까지 출전 130회, 골 42회로 자기 팀을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BTS는 지난해 월드 투어 공연에서 62회 공연을 통해 206만 명의 관객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팝의 성지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을 비롯하여 세계의 대표적인 무대에 올랐습니다.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7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면서 국내에서는 1000만 명 관객을 돌파했으며 세계 각종 영화제에서 56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의 IT 전시회 CES 2020이 열렸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이 11만 3,982명, 중국이 1만 2,839명, 한국이 8,092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한국에서 참가하는 기관과 기업은 400개 곳, 참가한 인원은 1만 명이었습니다. 미국의 테크 공룡 기업 GAFA,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이 참가하여 새롭고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유비테크 등 1000곳의 기업이 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컴패니언 로봇 볼리를 선보여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와 예술과 산업은 세계 무대를 주름잡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명 발달의 활기를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적 시스템의 작동은 참으로 안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는 법무부 장관 한 사람 임명에 대한 반대와 찬성으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져 서로 싸웠습니다. 결국 임명을 강행한 후에 장관 일가의 혐의가 계속 터져나오자 장관은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놓고 4+1 여당과 야당이 대립해 결사투쟁을 하다가 야당을 배제시킨 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비핵화 협상, 탈원전 추진, 소득주도 성장, 지소미아 연장 중단, 검찰개혁, 적폐청산 등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개혁 정책의 추진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이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건전한 보역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갈라져 싸우는 좌파와 우파는 서구에서 말하는 진보와 보수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었으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자력으로 일어서기는 어려운 처참한 경제, 사회적 환경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족상잔의 황폐화된 현실에서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민주화를 실현시켰습니다. 한강의 기적, 반도 이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농경시대,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를 통과하여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급속히 도약한 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내면에서 반만년 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창조적 에너지가 때가 되어서 화산처럼 터져 분출한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세계 운동장을 누비고 골프 선수가 세계의 필드에서 패권을 잡고 예술단과 영화가 지구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술과 문화의 꽃이 중단 없이 계속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굳건한 정치와 경제, 제도와 행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외적 환경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계속해 올 것 같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쉽게 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계속 우리가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군사적 방어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중재자, 촉진자 노릇을 그만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봉남 통미로 나갈 것 같습니다. 평화협상과 평화경제를 내세우며 일방적인 화해를 제안해 오던 우리는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철저한 방어를 위한 국방력을 강화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과 그리고 대외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힘이 없이 평화를 외치는 것은 가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심각한 처지입니다. 경제 지표는 떨어지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국민 행복 지수는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50조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 동력이 떨어져 나라가 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호를 운행하는 선장인 대통령과 그 배를 타고 가는 국민은 심각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는 총선을 통하여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국민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야당이 똑같이 국민 앞에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충고를 받아야 하고 문책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